(4월) 미실업률이 3.9%로 상승하고 일자리는 17만 5천 개 증가로 둔화돼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직종들은 간호사와 세일즈, 회계, 기계와 전기공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국세청이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을 최대 10배나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 수십만 명이 11월부터는 오바마케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가 급증해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9%로 올라가고 일자리는 17만 5천 개 증가로 둔화돼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1.6% 저성장에 이어 일자리 증가폭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물가도 다시 진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는 9월부터 한두 번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물가와 금리까지 좌우하는 고용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지표로 나와 희미해졌던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 1월 3.7%에서 2월에 3.9%로 올랐다가 3월에 3.8%로 내려갔으나 4월에 다시 3.9%로 상승한 겁니다. 특히 실업률보다 더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폭은 4월에 17만 5천 개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수정된 3월의 일자리 증가는 31만 7,500개였는데 근 절반 수준으로 급속 둔화된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올 1월 25만 6천 개였다가 2월에 23만 6천 개로 비슷했으나 3월에는 31만 7,500개 증가로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열기를 보였다가 4월에 17만 5천 개로 거의 반감됐습니다. 4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은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에서는 9천 명, 제조업에서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5만 6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셜 지원에서 3만 1천 명, 수송조장에서 2만 2천 명, 소매업종에서 2만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강세를 보여온 정보업종에서 8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4천 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2천 명, 주정부 6천 명을 합해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4월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2% 오르는데 그쳐 전년에 비하면 3.9%로 4% 아래로 떨어져 물가 압박을 줄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가운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로 전분기보다 반토막 난 데 이어 4월 일자리 증가폭도 17만 5천 개로 근 절반으로 둔화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성장과 고용의 급속 냉각은 물가 진정으로 이어지고 심해졌던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 여지를 다시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자리 증가의 둔화로 연준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며 올 한해 한두 번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18일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48.8%나 되는 것으로 올려잡았습니다. 12월 18일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36.9%로 가장 높게 잡아 동결 가능성 26.1%를 웃돌았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직종들은 간호사와 세일즈, 회계, 기계와 전기공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주들은 특히 이들 직종에서 구인하기 위해 레주메까지 올려놓는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10대 직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인 인디드.com이 분석한 결과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직종들은 역시 미국 경제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직종은 RN, 즉 등록 간호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에서 4.1%는 이 등록 간호사를 찾아 레주메를 살펴본 고용주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3위에도 올라 있는데 4년제 대학 졸업 학사학위를 가진 RN 등록 간호사가 되기 전에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을 이수한 일반 간호사들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미국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많이 찾고 있는 2위는 세일즈, 판매직으로 전체에서 3.3%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미케닉 기계기술자들로 전체에서 2.1%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회계직으로 전체에서 1.9%를 차지했습니다. 6위는 전기기술직으로 전체에서 1.4%를 기록했습니다. 7위는 고객서비스, 8위는 요리사, 9위는 물리치료사, 10위는 소매점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매달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헬스케어 직종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2년제 또는 3년제 간호대학을 다녀야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며 온라인 과정이라도 1년에서 2년을 보충하면 RN 등록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간호사 과정을 밟고 학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주정부별로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RN 등록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대졸자들이 널싱스쿨 간호대학의 속성 과정을 밟아 주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RN 등록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간호사들 중에 대학원 과정에 준하는 코스를 더 밟으면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는데 얼전트 케어 등에서 주로 일하면서 처방전까지 독자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IRS 국세청이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의 탈루 추적에 박차를 가하며 세무감사 비율을 최대 10배나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무감사 비율은 2026년까지 $10,000,000 이상 버는 부자들은 50%, 대형 파트너들은 10배, 대기업들은 3배나 대폭 늘리는 반면 $400,000 이하는 감사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IRS는 밝혔습니다. IRS가 탈세, 탈루와의 전쟁에 나섰음을 선포했습니다. IRS는 10년간 $800억 $200억 줄어들었으나 $600억 예산을 증액받음에 따라 절반은 납세 행정 개선에 투입하고 절반은 탈루 추적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전체 직원의 규모를 90년대 중반에 10만 명대로 복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IRS 전체 직원은 2019년 7만 3천 명으로 급감했다가 최근에는 9만 명까지 회복했으며 수년에 걸쳐 10만 2,500명으로 늘릴 것으로 IRS는 공개했습니다. IRS는 직원 증언에 맞춰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의 탈루를 추적해 추가 세입을 늘리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IRS는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의 세무감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첫째, 한 해에 $10,000,000 이상 버는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2026년까지 5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은 2019년에 11%였는데 2026년에는 16.5%로 50% 늘리게 됩니다. 둘째, 복잡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대형 파트너들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은 가장 많은 10배나 급증시킬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10,000,000 이상 자산을 가진 대형 파트너들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은 2019년 0.1%에 불과했으나 2026년에는 1%로 10배 늘리게 됩니다. 셋째,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은 3배 증가시킨다고 IRS가 밝혔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들의 세무감사 비율은 2019년에 8.8%였는데 2026년에는 22.6%로 3배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에 대한 탈루 추적을 강화해 이들이 회피하거나 줄여 신고한 세금을 최대한 걷어들여 세금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IRS는 탈루 추적을 강화해 한 해에 $5억 2천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당초의 공약대로 연소득 $400,000 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감사를 결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으나 이민 서류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인 드리머 수십만 명이 11월부터 오바마 케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등록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를 수십만 명의 드리머들에게도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80만 다카 드리머들에게 그동안 차단해온 정부 건강보험 혜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하는 2025년도 ACA 오바마 케어를 드리머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이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려 제안했으나 법적인 문제와 반대 여론이 높아 ACA 오바마 케어로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80만 명의 드리머들 중에 정부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11월 1일부터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나 각주 ACA 웹사이트에서 등록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등록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보조를 받아 매달 소액의 보험료를 낸 후에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한 달 프리미엄이 $1,000가 넘는 오바마 케어에 참여 중인 민간 건강보험료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한 달 $100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다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80만 명의 드리머들 중에 10만 명 이상이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 새로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0만 드리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일부는 젊은 층이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민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2년 오바마 시절 시행된 다카 추방유예 정책으로 80만 명 이상의 드리머들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아 미국 내에서 준영주권자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방 공포 없이 워크퍼밋 카드로 각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각 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 혜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이 이용하는 펩사를 통해 받는 무상 학비 보조는 물론 학자 융자금도 신청할 수 없고 단지 각 주에 세금을 내는 상황이기에 유학생이나 타주 학생에 비해 절반인 거주민 학비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문제는 여전히 드리머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에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최근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성, 궤양성 장질환은 혈변이나 심한 복통 혹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곧 괜찮아지겠지 하며 방치하다가 오히려 질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거의 안 되고 환자 수는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나 전문가들은 조기에 발견해 발병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대장 쪽으로 진행하지만 소장까지는 침범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크론병은 소장과 대장에 비연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체트병은 전신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특히 동아시아인은 그 염증이 장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질병이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인데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2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치의나 1차로 접하는 의사가 이런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단이 안 되거나 늦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완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용되는 약제들은 이미 발생한 염증을 조절하는 약으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적인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연구로는 장내 미생물 때문에 이런 염증이 발생했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동아시아권인 일본, 한국,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 살면서 혹은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양쪽 모두에게 염증성 장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궤양성,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증상은 혈변입니다. 연령대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혈변을 보면 대장암을 의심하여 바로 내원하는 데 비해
젊은 환자들은 치질로 오해하거나 금방 낫겠거니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아 병을 키우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2주 이상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크론병의 경우 혈변보다는 복통과 설사가 주요 증상입니다. 역시 젊은 환자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넘겨짚어 병원 방문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쥐어짜는 듯한 복통이 반복되고 체중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염증이 심해질 때 장외 증상이라고 장애염증이 관절이나 피부 등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장암의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서 병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싼 내시경을 하기 전에 대변에서 염증을 찾아내는 검사법이 보편화되어 있으니 반드시 검사하고 초기에는 약물을 쓰면 잘 다스려지니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